안녕하세요, 큰집일탈이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 친한 지인들과 식사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 결혼한 지 이제 2년 정도 된 신혼부부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신혼부부가 물어보더라고요. 청약 당첨되면 대략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냐고요. 그때 저도 이걸 모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당첨되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분양가가 6억 5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라고 가정하고 경기도에 있는 비조정 지역 아파트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후불제 아파트고 풀옵션 비용은 한 2천만 원 정도, 풀옵션에는 발코니 확장비나 기타 옵션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일 같은 경우에는 23년 5월 22일, 입주 잔금은 26년 10월 21일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시간을 레버리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레버리지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최소한의 자금으로 아파트의 소유권, 즉 분양권을 가져오고 약 3년 뒤에 3년 전의 가격으로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면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만약 저희가 일반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잔금일을 아무리 미룬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만약 부동산 상승기라 그 짧은 사이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집주인이 계약금을 배액으로 물어주더라도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습니다. 그러면 6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당장 나에게 현금으로 필요한 자금은 최소 기타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6개월 내에 현금을 3억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가지고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니 6개월간 아파트를 나에게 사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약은 다릅니다. 딱 10%의 계약금만 있으면 대부분의 단지들이 약 2에서 3년 정도는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최근 전매가 가능한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계약서만 가지고 분양권의 소유권을 가져와 내가 이 아파트에 내 이름이 바뀐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 가격을 더 얹어서 사시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청약 단지들은 10% 수준의 계약금만 있으면 잔금 시점까지는 그 외의 비용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청약의 자금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허그와 HF라는 보증기관을 통해서 보증이 이루어지고 보증 개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보증 건수는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합니다. 조정 중도금 대출을 먼저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중도금 대출을 한 건 더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조정을 먼저 받으시고 비조정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다면 그건 가능하십니다. 또한 비조정 대출을 받으시고 비조정 대출을 다음에 하나 더 받으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울 대부분의 지역도 지금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세대가 2건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12억 이하라면 얼마의 금액이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1인당 대출 한도가 5억까지의 보증 한도가 있었지만 이는 3월 20일 해제되어 얼마의 금액이든지 간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중도금 대출 이자는 후불제이거나 무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있지만 대부분 청약 단지들은 이자가 후불제라 매월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 혹은 완판이 어려운 단지들은 무이자로 분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높은 금리로 매월 내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단지들도 정말 특이하게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단지들은 중도금 이자는 이자 후불제를 취하고 있고 그마저도 요즘은 무이자인 단지가 많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또 다른 장점은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나중에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 시에는 DSR에 포함되지만 중도금 대출 당시에는 DSR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도금 대출의 장점은 소득이 뚜렷이 없는 분들도 잘 나오는 대출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이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될 수 있다면 대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처럼 계약금만 가지고도 분양권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도금 대출 때문입니다. 다음은 잔금 대출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이제 입주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청약 단지마다 사전 점검을 가게 되면 잔금 대출 안내를 하는 여러 은행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부스에 가시면 이러 안내장도 주시겠죠. 보통은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KB시세의 70%까지는 잔금 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DSR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마다 조건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금 계획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시고 잔금 시점에는 꼭 내가 어떻게 이 아파트에 잔금을 치를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시 잔금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거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점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청약의 또 다른 장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바로 입주 시 시세가 상승하게 되면 분양가만큼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기는 시세가 하락하는 반대의 경우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단치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실거주할 집 한 채로 입주를 희망하시는 거라면 현재 현금 보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월 소득 수준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만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안 해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주 시 전세가와 월세는 필히 주변 시세보다 하락하게 되니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금을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전세를 주실 경우에는 분양가가 만약 6억 5천이고 기타 비용, 세금이나 옵션 등을 포함해서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했을 때 전세가가 4억에 맞출 수 있는 경우라면 최소 3억의 현금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실제 분양가만큼 전세가를 맞춰줄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그걸 염두에 두고 청약에 접수한다면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월세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아까 마찬가지 6억 5천이고 기타 비용까지 했을 때 5천만 원이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대출을 4억 원 받고 월세 보증금을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최우선 변제금으로 3천만 원 정도로 세팅하고 월세를 160만 원으로 한다면 대출 이자를 현재 금리 기준으로 한다면 160만 원까지는 세팅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안 되고 자금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P를 보통은 계약금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매도하는 경우도 많고 혹은 일부 금액만 손해보고 매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상승했다면 이익을 보고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분양권 상태로 매도를 해야 되면 양도세가 많아 실이익이 적으니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의 장점입니다. 청약은 계약금만으로 2에서 3년간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간을 레버리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월납입이 아니라서 잔금시 납입하거나 무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고 두 건까지도 가능합니다. 잔금시 시세 상승을 DSR 조건만 맞고 개인이 감당만 가능하다면 분양가만큼의 대출도 가능합니다. 실거주 조건이 폐지되면 잔금시 전세를 줄 수도 월세를 줄 수도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 받고 나면 2에서 3년 잔금을 낼 때까지 거의 신경 쓸 게 없다는 것이 청약의 큰 장점입니다. 반대로 청약도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주변에 입주 물량이 터지거나 해당 단지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 월세는 곤두박질치기에 자금 계획을 잘 세워두셔야 됩니다. 자금 계획은 항상 보수적으로 세워야 위기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단지가 시세 상승 없이 하락하였을 때도 내가 감당 가능한지 꼭 염두에 두고 자금을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없다면 계약금마저 그리고 신용대출로도 계약금이 어렵다면 사실 도전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높습니다.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청약에 접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청약을 받게 되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현재 자금 상황에 맞게 위의 내용들을 대입해보아 어떤 청약 단지가 자신에게 제일 맞을지 잘 판단하여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